알림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 거의 12시가 다 돼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본인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특검 법안을 냈죠. 이제 비상계엄 특검법이고 이쪽은 내란 외환 특검법이었습니다. 결국 외환죄를 빼버리고 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빼지 않는 게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검이 이게 대통령 기간이 지금 대략 한 세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세 달 좀 넘어가죠. 네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결국 대선 이 선거운동하는 조직이에요.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사실상 세금으로 꾸리는 민주당 선거 캠프처럼 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뭐 특검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브리핑하는 게 선거 캠프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라는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으면은 들여다보는 그게 무서운 건데 여기에 대한 관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무한대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뉴스 가지고 좀 화력 딸리는 것 같은데 싶을 때 새로운 거 하나 쑤시면 그냥 푹푹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혐의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혐의잖아요. 네. 나중에 그게 무죄가 되는지는 몇 년 뒤에 법원에서 결정될 문제고 그럼 선거 한복판에서 특검이 뭔가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쑤셔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 네. 당시에는 가짜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돼요. 이거는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 어떤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것 마냥 그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캠프를 하나 또 차리는 셈이 되고 사실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건 그런 목적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특검이 바로 이제 이게 아주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을 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했더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자, 제가 이제 우리 구 변호사님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특검이라는 게 이미 이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검은 만약에 오늘 뭐 내일 통과가 돼서 법안이 발효가 되더라도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정도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20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10일에서 이제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하면서 20일 동안 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날짜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미 기소한 다음에 특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중복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수사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못하는 거죠. 내란죄라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해버리면 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를 첫 번째로 찍어야 되는 게 특검이라는 거는 예외적인 그런 뭐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삼권 분립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정부 쪽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걸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수사권을 사실상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하에서는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진 게 견제와 균형 차원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거를 상설로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예외로만 두는 이유가 경찰이나 검찰이 거대 권력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못할까 봐 그때 특검을 도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너무나 막 수사기관이 미친 질주를 해왔잖아요. 지금 뭐 다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못해서?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공수처는 서로 경쟁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의 필요성 첫 단계가 인정이 안 돼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걸 왜 논의하느냐? 민주당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연결해서 가자면 그러면은 기소를 하면 사실 특검의 필요성은 두 번째로 더 떨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하려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기소를 하면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오는 게 특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 자체를 특검이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이 그거 내가 할게 하면 그 특검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가져가죠. 그럼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있는 얘기 다 브리핑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진행하는 것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논쟁적인 거 툭 튀어나오면 브리핑 또 때리고 네. 이제 이게 가능해지죠. 그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이제 그거 민주당에 도움되는 식으로 선거 캠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관련 사건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관련 사건. 관련 사건,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수사는 계속할 수 있거든요. 네. 기소되지 않은 거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건을 계속 터뜨릴 수 있어요. 신건을 계속 터뜨리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 2달 내내 수사를 통해서 새로이 밝혀진 혐의가 이런 것이 있다. 라면서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당초에 진작 예를 들어서 특검을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인 특검을 했더라면 이런 논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굉장히 급했고 이거를 선거 운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잔뜩 정말 많은 사건들과 함께 또 광범위한 아주 어마어마한 메머드 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게 이 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도 점점 이게 특검 통과가 이제 이 저항선이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2표밖에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만약 이러다가는 자칫하다가는 민주당이 만들어놨던 어마무시한 특검을 그냥 수용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법을 내서 사실은 내부 이탈표를 좀 막겠다는 취지로 이제 특검법을 했는데 민주당의 욕심을 거의 거두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협상이 결렬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렬이 돼 보니까 민주당도 급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이 20일이니까 특검이 뜨고 나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기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특검은 기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경찰, 검찰,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를 군사 검찰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특검을 만약에 이제 그 제2요구를 다시 지금 요청을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게 되고 난다면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 저항선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2가지 특검의 필요성이 2가지로 부정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뭐 거부를 하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명분이 있어요. 이건 거부하는 게 맞아요. 거부하는 게 맞고 관련 사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용기 의원이 뭐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 카톡에 하는 거 뭐 내란 선동선전이다. 그럼 내란 관련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막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호도 할 수 있고 뭐 신동욱도 할 수 있고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때 선거 운동을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러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압박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실상 누구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위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카톡에 퍼날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민주당이 고발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을 안게 돼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팔 하나 묶인 상태에서 선거운동해야 돼요. 어벤져스에 대해서도 민주당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뭐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수사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언급만 해도 우리 진짜 얼마나 맞아.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근데 그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동안 보면 어쨌거나 이제 특검이 사실상 이제 필요 없는 단계에 들어가 버리는 이제 공수처가 오늘 한 뭐 이게 영장이 발부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니면 발부가 안 되더라도 기소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똘똘 뭉치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특검 없이 그냥 일반 수사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문제는 정리가 되어 나가는 단계. 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고 법적으로도 그게 맞고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권력 눈치 보느라고 못할까봐 라는 거잖아요. 지금 눈치 보나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누구 눈치를 보나요? 네. 이재명 대표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 필요성 자체가 이미 없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주어진 법적인 권한들이 다 팽팽하게 이게 맞부딪혀가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 국론도 분열되지 않고 승복을 낳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흠집이 나가면서 진행되는 것들은 다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참 어쨌거나 오늘 보면 뭐 저희들이나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착잡하고 또 대통령이 지금 참 현직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을 바라보는 참 심정도 참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경까지 왔는지 또 아까 우리가 쭉 토론했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이 조금 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몇 차례의 어떤 저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불구하고 지금 좀 불리하게 만들어 놨던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지금 민사 담당하고 있는 이제 차 판사가 맡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거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꽤 아마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시부터 지금 현재 한 5시까지 진행이 되는 걸 보면 꽤 오랫동안 이제 아마 공방을 벌이고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아마 그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